옛날 옛적 몹시 더운 나라에 한 부부와 모티카티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티카티카에게는 부모도 알지 못하는 엄청난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술을 부릴 수 있는 신비한 힘이 있었던 것이죠. 모티카티카는 그 사실을 숨긴 채 엄마 아빠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병에 걸려 몸져 누웠고 어떤 음식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건강이 더 악화될까 걱정한 남편은 숲에서 맛있는 과일을 구해서 갖다 주었지만 그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은 이곳저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지만 아내는 그 어떤 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시원하고 달콤한 야생꿀을 먹고 싶어.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안도하며 서둘러 숲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나무 냄비 한가득 꿀을 담아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아내는 냄비 안을 보더니 먹기 싫다며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자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꿀 안에 벌이 죽어있잖아요. 깨끗한 꿀을 먹고 싶다니까요. 남편은 이내 새 꿀을 구해서 갖다 주었지만 이번엔 개미가 들어있다며 먹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져온 꿀에는 흙이 들어있다며 트집을 잡았죠. 결국 몇 번을 더 구하러 다녀오고 나서야 아내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물까지 구해달라며 잔심부름을 시켰죠. 남편은 묵묵히 아내의 요청에 따라 먼 곳까지 깨끗한 물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이윽고 달콤한 향기가 나는 호수에 도착했고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운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시원하게 물을 마셨고 곧 그녀의 건강도 회복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소. 지금 바로 물을 구해다 주시오. 아내는 가장 큰 냄비를 챙긴 뒤 가까운 샘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 물이 개구리가 가득한 곳에서 펀 더러운 물이라며 아내가 구해온 물을 모두 밖에다 쏟아버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깨끗한 물을 구하기 위해 온갖 호수를 찾아다니던 중 처음 보는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그 호수에는 꿀 같은 물이 고여 있었는데요. 아내가 맛을 보기 위해 몸을 숙이려는 순간 갑자기 무서운 얼굴을 한 오우거가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물을 훔쳐? 겁에 질린 아내는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다 남편이 시켜서 한 일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나 대신 우리 애를 잡아먹으세요. 하지만 오우거는 아내가 바친 아이가 진짜 아들인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려 했죠. 하지만 아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우리 아들의 옆머리를 밀고 목에 흰 구슬 목걸이를 걸어줄 테니 우리 집에 와서 모티카티카를 부르세요. 그러면 잡아먹을 수 있을 거예요. 오우거는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남편에게 호수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아내의 계획을 따르기로 했죠. 그런데 문 밖에 있던 모티카티카가 이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괴물에게 넘기려고 하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복수할 수 있을까? 모티카티카는 그동안 감춰왔던 주술의 힘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아내는 오우거와 약속한 것처럼 모티카티카의 머리를 밀고 구슬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들짐승에게 잡아먹힐 수 있으니 반드시 집에 있으라 당부하고는 집을 비웠죠. 부부가 함께 집을 나서자 모티카티카는 자신이 갖고 있던 마법의 뼈들을 꺼내 주술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중간 사이즈의 뼈에는 각각 아빠, 엄마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가장 큰 뼈에는 오우거, 가장 작은 뼈에는 자신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곤 뼈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오우거가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자 마법의 뼈가 말했습니다. 너와 비슷한 길을 가진 아이들을 모두 모아 그리고 그 아이들의 머리를 밀고 목걸이를 걸어줘. 잠시 후 오우거가 땅이 울리도록 거대한 몸집을 이끌며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모티카티카를 불렀는데요. 그러자 목에 흰 구슬 목걸이를 걸고 옆머리를 민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오우거는 수많은 아이들을 보며 모티카티카는 어디 있냐 물었는데요. 아이들은 모두 자기가 모티카티카라고 대답했습니다. 오우거는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의 아이는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아내는 괴물이 아들을 잡아먹고 떠났을 거라고 생각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집 앞에는 오우거가 잔뜩 화가 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우거는 분노하며 아내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따졌습니다. 상황 설명을 들은 아내는 화가 난 괴물을 달래기 위해 숲에서 따온 옥수수를 한가득 바쳤지만 오우거를 진정시킬 순 없었죠. 결국 아내가 직접 아들을 잡아오기로 했습니다. 한편 집 밖에 엄마가 돌아온 것을 알아챈
모티카티카는 다시 마법의 뼈들을 꺼내놓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러자 마법의 뼈가 대답했습니다. 생쥐로 변해서 도망쳐. 잠시 후 아내가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모티카티카를 찾을 순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오우거가 다시 화를 내며 날뛰기 시작하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내일 모티카티카를 밭으로 보내 콩을 따라고 할 테니 그때 잡아먹으세요. 오우거는 좋은 생각이라고 말한 후 자신의 호수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내는 뻔뻔하게 모티카티카에게 바구니를 주며 저녁으로 먹을 콩을 따오라고 시켰습니다. 모티카티카는 이것이 엄마의 음모임을 알아채고 콩밭에 도착하자마자 마법의 뼈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마법의 뼈가 말했습니다. 새로 변한 후에 콩을 부서뜨리고 있어. 잠시 후 콩밭에 도착한 오우거가 모티카티카를 찾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콩을 쪼아 부서뜨리고 있는 새가 한 마리 있었을 뿐이죠. 화가 난 오우거는 새를 쫓아내고 씩씩거리며 아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날 2번이나 속이다니. 이젠 참지 않겠다. 널 잡아먹을 거야. 겁에 질린 아내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절하게 빌었습니다. 한밤중에 집으로 오면 흰 이불 아래에 모티카티카가 자고 있을 거예요. 그때 아이를 잡아먹으세요. 새로 변한 후 오우거를 따라왔던 모티카티카는 이번 계략도 미리 알아챌 수 있었죠. 그리곤 다시 한번 마법의 뼈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마법의 뼈가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덮고 있는 붉은 이불을 빼낸 뒤에 너의 흰 이불을 아빠에게 덮어줘. 그날 밤 오우거가 어둠을 헤치고 몰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심조심 집안을 살피던 오우거는 곧 흰 이불에 덮고 자는 사람을 찾아냈는데요. 이미 인내심이 바닥에 있었던 오우거는 바로 큰 입을 벌려 이불째로 우걱우걱 삼켜먹었습니다. 현장에는 살점 하나, 뼈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죠. 오우거는 매우 만족스러워하며 자신의 호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내는 오우거가 먹어치운 것이 아들이 아니라 남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인지 깨닫게 되었고 지난 일을 후회하며 서글피 울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 소리를 들은 아들이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모티카티카는 우는 엄마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엄마, 잡아먹혀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아빠예요. 엄마한테 오우거의 물을 떠오라고 시킨 건 내가 아니라 아빠였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시인이자 작가인 앤드류 랭이 수집했던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전해 내려온 동화라고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바치려는 부모와 주술의 힘을 빌려 그에 맞서는 아들의 이야기였는데요. 특히 마지막에 나온 모티카티카의 대사는 소름 끼치면서도 기묘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 아프리카에서의 깨끗한 물의 가치가 사람보다 귀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